여러분, 법인들이 줄파산한다. 법인들이라면 기업이죠. 예, 기업이 줄파산한다는 거 단서는 여기 있습니다. 2022년 1월 법인 파산 사건 접수 현황입니다. 78건이에요. 예, 건수 보니까 뭐 78건 가지고 뭘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여러분 78건이라는 숫자는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숫자예요. 작년 대비하면 작년에 51건이었거든요. 52.9%가 급증한 숫자고요. 52.9%가 급증한 숫자고요. 2012년 1월에 25건이 접수된 이후로 최대치입니다. 2012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법인 파산 건수가 25건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최고로 많습니다. 최고로. 예. 그것도 1월에 법인이 이렇게까지 파산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이라는 겁니다. 충격.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14년만 하더라도 41건이잖아요. 그죠? 1월입니다. 1월. 1월에는 웬만한 파산을 잘 안 합니다. 예. 보통 그 전해에 10월, 11월, 12월에 다 정리를 하지 1월까지 새해까지 안 끌고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새해까지 끌고 오는 것까지 하면 지금 파산이 엄청나다는 거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보세요. 2018년도 60건이죠. 이거 2018년도 적지 않아요.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얼마나 잘못 썼는지를 이게 보여주는 아주 바로미터예요. 2014년 41건, 2016년도 43건, 40건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2배 가까이. 이렇게까지 늘어나는 것은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기업을 다 망하게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예요. 주 52시간제가 기업에 부담을 엄청 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코로나19까지 덮쳤으니 이게 뭐 2022년에는 지금 78건까지 늘어날 정도로 왕창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결국 못 버티는 겁니다. 최저임금 올랐죠. 주 50시간 됐죠. 코로나19의 위기가 2년 내내 계속되고 있죠. 참다 버티다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법인들이요. 여러분 법인들이 지금 이렇게 파산을 낼 정도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법인의 자산은 이미 다 팔았다는 이야기가 돼요. 법인의 자산을 계속 팔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0년까지 법인이 지금 보시면 1069개 법인이 망했습니다. 1년에 기업이 10,000개 20,000개 늘어나지도 못할 망정 지금 1069개가 망했다니까요. 그 어느 때보다 많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253개가 망한다 이렇게 될 정도예요. 그보다 4배 늘어난 겁니다. 4배. 2020년에. 그것도 2020년입니다. 2020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얼마나 못 폈는지를 보여주는 게 법인들이 파산하는 신청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 게다가 단기적으로도 보면 1월도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거. 이런 걸 보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몇 점이다? 빵점이다. 마이너스로 안 내려간 게 신기할 정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여러분 파산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어요. 법인 회생 신청 건수에 있습니다. 47건인데요. 이 47건이라는 숫자는요. 여러분 10년 내에 가장 적은 숫자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는데 이게 채무를 좀 줄여가면서 다시 살려보자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뜻이. 그냥 폐업시켜버리지 뭐. 파산시켜버리지 뭐. 이렇게 지금 나온다는 뜻입니다. 지난해는 1월에 61건이었거든요. 지난해가 보다도 29.8%가 줄어들었어요. 지난해보다도. 저는 이게 제일 걱정되는 게 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이 도전정신, 기업가 정신이
예,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이 지금 서서히 지금 무너진다는 결론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느 누구든지 창업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예, 미꾸라지가 용이 된다 이런 생각을 다 할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 시련이 있더라도 꿋꿋이 참고 이겨나가는 게 대한민국의 기업가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가들이 시련이 닥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나는 이제 문을 닫을래. 나는 파산할래. 이렇게 결정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든 내가 살아야지. 회생 신청해서 예, 빚을 좀 줄여가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결국 기업가들의 의지가 꺾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기업가의 의지가 꺾이면 대한민국 미래가 꺾이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꺾이면 여러분, 예, 대한민국은 이제 중국의 속국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조 강국을 만들어야 되고요. 창업의 깃발을 엄청나게 높이 들도록 정부가 계속 지원을 해줘야 돼요. 정부가. 기업가에게는 이런 지원이 있습니다. 기업가에게는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기업가는 이래서 좋습니다 하는 정부의 지원책이 그야말로 불이 나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현장에 있는 청년들이나 장년들이나 예, 중년들이나 우리같이 50대 60대들도요. 창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 그 많은 사람들이 나 더 이상 기업 안 할래. 나 더 이상 사업 안 할래.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이 예, 대한민국의 미래를 너무 어렵게 만든다는 것. 예, 그게 더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본 정신은요. 건면하고 성실하고 그러면서 솔선수범하면서 사업을 차곡차곡 키워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말입니다. 포기가 없습니다. 은근과 끈기라는 게 있잖아요. 은근과 끈기라는 그 두 단어들만 가지고 계속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텨서 결국 성공하는 모습 만들어내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이 다시 만들어지기를 예, 기원을 해봅니다. 아마 다시 만들어질 거예요. 예, 저도 이렇게 외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외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예, 또 이게 지도자가 바뀌고 권력이 바뀌면 더 좋은 세상은 오지 않을까요? 저는 기업가들이 존경받는 그런 세상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대한민국이 변할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대한민국 미래도 있을 것입니다.